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세상에는 영웅들이 많습니다. 특히 난세의 영웅들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평온한 세상에서는 영웅이 해야 될 역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 안 보이지만 난세에는 반드시 영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영웅 중에 저는 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부영 창업주 이중근 회장님을 꼽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의 미래,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저출산율 1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OECD 중에서죠. 이것을 염려한 역시 기업을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이중근 영웅께서 자기네 회사 자사에서 아이가 한 명 출생할 때마다 1억씩을 준다는 뉴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들어서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회장님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소급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이를 출생한 회사 직원 98명에게 1억씩 98억을 지금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결과 통계를 내보니 사내 출산율이 무려 2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죠. 1억 정도면은 아이들을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긴 하지만 사교육비가 들지만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알뜰하게 쓰면, 잘 쓰면 학비 걱정은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아마 1억이라는 돈을 정할 때 저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중근 회장님은 이 출산율이 20%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출산 장려금만이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몇백만 원 주고 몇십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찔끔찔끔 엄발에 오줌 누듯이 하지 말고, 줄려면 화끈하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모든 고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 하고 1억씩을 주니까 출산율이 사내 20% 늘었다면 다른 데도 20% 늘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작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실험을 해봤더니 결론이 나왔다. 유일한 대안이다, 해법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중근 회장님은 이 평균 출산율이 1.5명, 지금은 0.8명인가 0.8명보다도 줄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2배가 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 회장님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효과를 봤으니까 정부 니네들도 이렇게 해 라고 저는 압력을 가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간기업, 의무가 없는 민간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 니네들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돈은 수없이 쏟아붓는데 아무 결론이 없고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잖아. 이렇게 하고 정부에 저는 압력을 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중근 회장님은 본인이 전국 노인의 회장입니다만 우리의 노인 연령을 지금 65세에서 75세로 높이겠다, 즉 노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정말 애국자죠. 정말 애국자입니다. 이분 고향이 순천입니다. 순천이면 우리가 흔히 민주당 좌파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이중근 회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주장을 하셨냐 하면, 대한민국 유엔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국경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경일이 언젠지부터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는지 저 또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없어진 이유는 이 유엔은 국가연합이죠. 국가연합. 1950년부터 우리가 1975년까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6년부터 이 유엔데이 공휴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국가에서 북한을 유엔의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에 항의 표시로 우리는 유엔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 국경일에서 빼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중근 회장님이 아니다, 이제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된다. 국경일로 다시 지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같이 있을 수 있던 것은 6.25 때 이 유엔에서 무려 6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 원조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무려 16개국에서 전투 지원, 군인을 보내주고 무기를 보내줬다는 거죠. 16개국에서 우리 그래서 유엔군 묘지가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16개국에서 전투 지원을 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투 지원을 직접으로 못해서 우회 지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6개국에서 의료 지원을 했고 또 38개국에서 물가 지원을 했다. 즉 구호물자라는 것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무려 세계 60개국으로부터 우리가 6.25 때 원조를 받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데 어떻게 유엔데이를 외면하고 폐지하고 국경일에서 빼버렸냐.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휴일로 제정하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역시 영웅다운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유엔이 창설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10월 24일 날 국가연합이 창립이 됐고 이것이 유엔데이 날입니다. 10월 24일. 근데 우리나라는 1950년 5년 후부터 75년까지 25년 동안 국가 공휴일로 제정을 했다. 유엔이 북한을 유엔에 가입 승인하는 바람에 항의의 표시로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지만 이제는 이걸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들이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서 싸워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것을 기념하지 않으면 어떠한 날을 기념하겠냐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영웅이시죠. 역시 정신적인 지도자이십니다. 곳곳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건재한 거 아닌가 이런 감동스러운 생각이 또 드는 날입니다.